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넓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활용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에서 길이 또는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넓이가 나오려면 길이가 판단이 돼야 되겠죠. 길이는 어떤 길이가 있나요? 네, 가로 길이가 있고 세로 길이가 있어요. 가로 길이는 누구의 차? x 좌표의 차입니다. 세로 길이는 바로 높이, 즉 y 좌표의 차를 뜻해요. 거기에 따른 단서를 가지고 우리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보기보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함수 자체도 어려워하는데 그 함수의 안에 더더욱 또 어려워하는 도형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이 문제는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겠다 하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문제인데, 우리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다 기억하시죠? 어렵게 보이는 문제일수록 오히려 쉬운 반전이 존재한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의외로 얘는 허당일 수 있으니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1에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에 1사분면 위의 점 A에서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x축과 평행한 직선과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y는 x분의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c라고 합시다. A, B, C의 넓이가 50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도형을 만들 때는 일단 그래프 위를 지나는 점들이 생길 거예요. 점들이 생기면 모르는 점이 누군지 보세요.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죠. 그런데 B와 C는 스스로 모르는 게 아니라 A에서 파생되어서 나왔고 C도 A에서 파생되어 나온 점이에요. 즉 A가 바로 기준점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점, 모르는 기준점을 우리는 좌표로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프 위의 점을 좌표로 놓을 때는 항상 X좌표를 기준으로 놓으시고 A로 놓으시고 Y좌표는 그 식에 대입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B점은 그럼 다시 B점은 무엇이 같아요? 네, X축과 평행한 같은 직선상에 있어요. X축과 평행한 따라서 Y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Y가 A분의 1일 때 그럼 X값은 어떻게 찾을까요? A분의 1은 요거 볼게요. X분의 K에 Y값이 A분의 1인데 그때 우리는 X값을 찾아라.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네, AK가 되겠네요. 따라서 X값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C점을 찾을게요. C점은 Y축의 평행한 따라서 X의 값을 그대로 X의 값이 A일 때 Y값은 이 경우에 훨씬 더 쉽게 보이네요. A분의 K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삼각형을 따로 조금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테고 A 좌표가 이 좌표가 A, A분의 1. B좌표는 AK, A분의 1. C좌표는 A, A분의 K. 그런데 주어진 건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일 때 K값을 구하여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가로 길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높이가 필요합니다. 가로 길이는 바로 X값의 차. AK-A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로 높이는 Y값의 차입니다. A분의 K-A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A 이 식을 A로 묶어주면 K-1 이 식을 A분의 1로 묶어주면 K-1 따라서 밑변 A 곱하기 K-1과 높이 A분의 1 곱하기 K-1이 50이 된다. A와 A분의 1은 없어지고 K-1의 제곱은 100이 됩니다. K-1은 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될 텐데 우리 그래프의 방향을 보세요. 1사분면 쪽에 유리함수가 생겼죠? 따라서 K는
양수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더하기 1을 해줌. K는 1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9가 되는데 K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 K는 11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근차근 가장 먼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시작점 설정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작점을 설정해서 나머지 점들을 모두 차근차근히 구하고 길이를 표현하여라.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방금 풀었던 앞의 문제는 도형의 넓이가 나오기는 했는데 두 변이 밑변과 높이가 바로 수직인 직각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x좌표의 차와 y좌표의 차로 높이 밑변을 모두 바로 금방 구할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자, 이번에 하는 문제는 자, 보세요. ABC의 넓이가 주어졌는데 ABC는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우리가 구하기 편한 정삼각형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모양의 삼각형도 아니에요. 별 특징이 없는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자, 특징이 없는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자, 특징 없는 삼각형의 넓이는 특징 없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혹시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세요. 자,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나요? 네,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B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로 놓았습니다. 알파와 베타로 놓았습니다. 아, 좌표에 대한 문제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좌표로 나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 점을 0,0으로 맞춰주고 A, B, C, D라고 놓았을 때 넓이는 절대값 AD-BC로 BC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볼게요. A라는 점 마이너스 2,2와 Y는 X분의 2 위의 두 점 Y는 X분의 2 위의 두 점 위의 점 우리 그래프 위의 점 나오면 어떻게? 자, 어떻게 놓자? X를 기준으로 자, Y좌표는 보세요. Y좌표는 그 X점을 가지고 뽑아내어라. 됐죠? 자, 점 B와 C는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삼각형의 넓이는 2√3인데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파 베타 그대로 놓을게요. 다만 y는 x분의 2 위의 두 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쓰고 시작합시다. 알파분의 2는 베타구나 라는 건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C는 어떻게 되나요? 네, y-x에 대한 대칭인 점이니까 베타,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조건에 의하여 세 점의 좌표 마이너스 2,2와 알파, 베타, 베타, 알파를 알고 있는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넓이가 삼각형 넓이가 바로 2√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한 점을 0,0으로 고정시킵니다. 이것이 0, 그럼 마이너스 2,2를 0,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얘기는 x는 플러스 2를 해주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도 똑같이 움직여주면 알파 더하기 2와 베타 마이너스 2로 또 하나 베타, 알파도 베타 플러스 2와 알파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넓이는 2√3을 만들 수 있는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AD 마이너스 BC 즉 AD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듭니다.
4 없어지고. 자,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린 B점이 기준이에요. B점은 y x 밑 바로 아랫 영역에 있는 점. 따라서 알파가 베타보다 큰 점이 되겠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건 이 값은 0보다 큽니다. 즉 4 루트 3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입니다. 자, 다시 여기에 두 번째씩 나온 것 이제 써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4 루트 3. 이 두 개의 식에서 무엇을 뽑을 건가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뽑을 거예요. 보면 여기에서는 알파 베타가 2라는 걸 알고 곱이 나와 있고 차가 나와 있는데 합의 값을 구하여라.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해 주면 되겠죠. 자, 곱셈 공식의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은 알파 제곱 차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4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 즉 16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4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64가 됩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제곱이.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바로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쳐줬던 바로 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푸는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접근을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풀이 방법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주면 y는 x 그리고 b, c 여기까지 됐죠?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를 지나는 a값.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네, 맞아요. 밑변의 길이. 자, 보라색으로 표현해 줄게요. 밑변의 길이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라 함은 자, 높이는 어디 갔지? 여기. 오케이. 이 직선에서부터 요 A점까지의 길이를 높이로 찾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무엇을 표현해야 되냐면 BC의 길이를 표현해야 하고 두 번째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자, 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자, 3번 그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A까지의 길이를 찾고 거리를 찾고 그것이 바로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 H로 만들게요. 그래서 네 번째 넓이는 2분의 1 BC 길이 곱하기 높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BC 거리에 대한 BC를 한번 찾아볼게요. BC 길이를 찾으려면 자, 이 문제는 자, C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네, 베타 콤마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차례차례 자, BC 길이 자, 알파 콤마 베타에서 베타 콤마 알파까지의 거리 즉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즉 루트 2 제곱했기 때문에 부호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절대값 루트 2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졌다. 다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먼저 써주고 이렇게 씁시다. BC 값 찾았죠?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2입니다. 자, BC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기울기는 y 콜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y 콜 x와 수직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한 점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난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직선부터 A까지의 거리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 2까지의 거리. 자, 그것을 우리 높이라고 결정을 해준다면 높이는 x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2와 2를 식에 넣은 값 마이너스 2 더하기 2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오케이 여기가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그 값이 바로 h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는 없어지고 루트 2분의 자,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절대값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도 무방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높이는 루트 2분의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볼 수도 있겠다. 자, 네 번째.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BC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 루트 2 없어지고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2 루트 3이 됐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루트 3인데 두 개 곱해주면 절대값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우리 방금 봤듯 아까 선생님이랑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알파가 베타보다 큽니다. 즉 이것은 이 안에 절대값 안의 값은 양수입니다.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4 루트 3이고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우리 2로 우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건 앞의 과정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자, 이것을 길이를 구하고 높이를 구해서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우리는 일단 좌표를 찾아서 이걸 좌표로 접근하고 거기에 대한 공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렇게 밑변, 높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넓이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모두 다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